오늘은요,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왜 아파트 시설 관리가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 얘기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 댓글이나 메일로 정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전기기사 자격증 땄는데 아파트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40대인데요. 시설 관리 일하려면 아파트가 괜찮을까요? 격일제 하면 쉴 시간 많고 좋다던데요. 그때마다 저는 쉽지 않게 대답합니다. 왜냐면 겉보기엔 편해 보여도 막상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파트 시설 관리는 시설 관리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뽑아주고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면접은 어렵지 않죠. 급여도 요즘은 꽤 괜찮습니다. 수도권 기준 격일제만 해도 월 300에서 330 정도 나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급여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겁니다. 아파트는요, 민원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민원, 문제가 없어도 민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왜 고장이 났냐가 아니라 왜 빨리 안 고치냐? 왜 나한테 먼저 연락 안 줬냐? 온수가 안 나온다. 보일러가 이상하냐가 아니라 관리실 뭐 하냐? 그럼 내 목욕은 어떡하냐? 심지어 고장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다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민원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석 달 계속 쌓이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는 진짜 조용합니다. 민원 거의 없고 입주민도 친절하죠. 근데 어떤 곳은요, 소수의 진상 입주민 한 명이 시설팀 전원을 피말리게 합니다. 한 명만 잘못 걸려도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일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팀원이 적습니다. 전기 한 명, 기계 한 명, 과장 한 명. 많아야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구성원이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40대나 50대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세대 차이 일하는 방식 말투 다 부딪힙니다. 제가 겪은 일 중 하나는 이랬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선배, 나 점검 나갔으니까 연락하지 마. 서류 정리는 수첩에만 적어놓고 그건 내 방식이야, 내가 맞춰. 심지어 제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소장이 저한테만 참아라,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혼자만 참고 혼자만 일하고 혼자만 스트레스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복불복이 심합니다.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하늘과 지옥이 갈립니다. 소장이 어떤 사람인가, 과장은 어떤 스타일인가, 입주민은 어떤 분위기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걸 입사 전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면접 볼 땐 다들 좋다고 하죠. 여기 조용하고 편해요. 입주민분들 다 좋아요. 그런데 막상 출근해보면 하루에도 민원이 수없이 쏟아지고 소수 진상 입주민이 사무실을 뒤흔듭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냐고요? 그만큼 구인도 계속 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주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나가는 곳, 자주 공고 올라오는 곳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일은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나쁘면 못 버팁니다. 성격이 좋아도 구조가 엉망이면 부서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력, 멘탈 그리고 눈치입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아파트는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급여가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스트레스, 민원, 갈등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몇 달도 못 버티고 나가게 됩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에서 진짜 힘든 건 뭐냐? 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기계 고치는 건 금방 배워요. 엘리베이터, 펌프, 조명, 보일러 이건 유튜브 찾아보면 기본적인 원리 나옵니다. 실전은 현장에서 며칠만 해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매뉴얼도 없고 교육도 없습니다. 입주민 민원. 그게 제일 크고 가장 고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방금 인계받고 점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벨이 울립니다. 관리실이죠? 온수가 안 나와요. 빨리 좀 와주세요. 가봤더니 세대 내 온수 조절기 문제입니다. 설명드리고 테스트하고 복귀합니다. 그런데 20분 뒤 또 같은 세대에서 전화 옵니다. 아니, 지금도 이상한데요. 관리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하루 두세 번씩 같은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관리소장한테 민원이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사 태도가 불친절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대응이 너무 늦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입주민의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건 기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들 많죠. 근데 어떤 아파트는요. 진상 한 명 때문에 시설팀 전원이 번아웃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퇴사자가 나오고 팀 분위기 무너지고 심하면 고소, 고발, 언론까지 갑니다. 실제로 CCTV 돌려보자. 휴게 시간이 너무 길다. 관리실 전화 안 받는다. 이런 민원으로 해고당한 사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섭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이요. 입주자 대표 눈치 봐야 합니다. 소장이요. 계약 갱신 앞두고 있으면 직원 편 못 듭니다. 심지어 경비나 미화분들도 이제는 다 정치적입니다. 누구 편인지 누가 센지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여기선 실력도 중요하지만 눈치와 정치력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료 문제. 이건 진짜 사람 복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운입니다. 제가 겪은 곳 중에 정말 힘들었던 현장이 있습니다. 60대 후반 선배랑 같이 근무했는데요. 전화를 도통 안 받아요. 혼자 나가서 일하고 연락 안 됩니다. 서류요. 자기만 아는 수첩에다 적어둡니다. 전사는 못 쓴다네요. 일같이 하자고 하면 그건 내 일 아니야. 네가 배워야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옆에서 혼자 일하고 혼자 욕먹고 혼자 실수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민원 들어가면 그분은 나는 몰랐다고 빠집니다. 결국 나만 혼납니다. 나만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는 사람 문제가 곧 시스템 문제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분위기도 바뀌고 소장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회사가 됩니다. 같은 건물, 같은 장비, 같은 급여인데도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지옥입니다. 그럼 이 지옥 같은 구조 속에서 우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력. 기본 자격증은 무조건 따세요. 전기기능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이건 어디 가서도 통합니다. 둘째, 기록. 뭘 하든지 기록을 남기세요. 민원 대응, 작업 내용, 사진, 시간. 이게 나중에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셋째, 거리두기. 처음부터 너무 친해지려 하지 마세요. 초반엔 조용히 관찰하세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봐야 합니다. 너무 열심히 도와주다 보면 만만한 사람으로 찍힙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시설 관리만이 길은 아닙니다. 병원, 호텔, 공공기관, 학교, 오피스 빌딩 이런 곳들도 전부 시설 관리입니다. 민원도 적고 체계도 잘 잡혀 있고 동료 구성도 훨씬 젊습니다. 급여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신 건강은 훨씬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는 첫 출발지로는 적당하지만 정착지로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라면 꼭 다른 선택지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시설 관리는 자격증, 경력, 실력 이 세 가지가 쌓이면 길이 열리는 업종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지금 당장 필요한 일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아파트가 제일 맞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기대로 들어가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복불복이 심하고 사람과 시스템, 문화가 모두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 없이 들어가면 큰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라는 일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직업입니다. 단지 그 시작점을 어디로 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버티느냐에 따라 커리어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준비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점점 더 커지고 설비는 복잡해지고 안정과 효율, 에너지 절감까지 우리가 관리해야 할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사라지고 외면받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일까요?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 관리자에게는 책임은 많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 나면 가장 먼저 불려가고 고장 나면 가장 먼저 욕을 먹고 인력 줄이면 제일 먼저 빠지고 급여는 늘 후순위입니다. 민원은 점점 늘고 입주자 대표는 까다로워지고 동료는 고령화되고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건 내 정신력과 체력뿐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냥 착하게 열심히만 해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 전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혼자 견디면 무너집니다. 나중엔 아무도 몰라줍니다. 힘들면 말하세요. 외롭다면 커뮤니티에 글을 쓰세요. 조언이 필요하면 영상에 댓글을 남기세요. 시설워크는 그걸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알려주고 함께 고민하자고 만든 공간입니다. 혼자 참고 있다가 터지지 마시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게 이 업계에서 살아남는 첫걸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이 버거울 때도 많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온수는 끊기고 입주민은 불편을 겪습니다. 우리는 건물의 시설의 도시의 조용한 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당신, 막 이 일을 시작하려는 당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버팁시다.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남읍시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